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초보 유튜버 람보그니입니다. 아마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의 첫 영상이 될 텐데요.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곳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11년차 치과의사, 그리고 제 개인 치과 병원 한지는 5년차 개원이 치과의사입니다. 여러분 모두 5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.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자영업자분들, 또 많은 치과의사 분들 힘든 시기에 개원을 해서 참 많은 우여곡절들과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제 치과가 꾸준하게 많이 성장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 치과는 연매출 100만 달러, 밀리언 달러죠. 네. 그리고 하나로 계산하면 14억 원을 약간 넘었습니다. 올해 예상 매출도 아마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, 절대 이거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만든 영상 아닙니다.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매출도 아니고,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. 한국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치과 연 매출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, 미국에서는 의사 한 명 병원 기준으로 1년에 100만 달러, 밀리언 달러 정도면 한 중간에서 조금, 아주 조금 높은 정도? 근데 거의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미국에는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비싸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렇다고 제가 100만 달러, 한국 돈으로 14억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매출이 그렇다는 거고요. 거기서 이제 경비, 인건비, 월세 뭐 이런 것들 다 빼야겠죠. 빼면은,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 잘 되고 있는 그 병원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치과를 완전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.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제가 좀 받기 위해 14억, 폐업 뭐 이런 조금 자극적인 단어들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, 이 병원은 이제 치대 졸업하신 지 5년 차 되신 후배 선생님께 병원을 팔려고 하는 중이고, 이제 거의 병원 매각하는 마지막 절차에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병원 정리는 아마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아니 왜 5년 동안 그래도 나름 자리 잡은 병원을 그렇게 접느냐, 왜 그만두냐, 그렇게 말씀하시는데, 물론 안정적이고 수익도 잘 나오고 그런 병원을 왜 접느냐고 말씀하시는데, 저에게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병원을 정리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치과의사분들, 그리고 또 앞으로 개원을 준비할 많은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병원을 접기로 한 첫 번째 이유는요, 제 성격적인 한계, 정확히 말하면 사업가 마인드의 부족이에요. 사실 저는 진료에는 자신이 있었어요. 물론 제가 모든 진료를 다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치과에는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고, 저는 그냥 일반 치과의인데,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환자 케어라든지 치료 계획, 진단 이런 건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해요.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들 보내드리기도 하고, 궁금한 거 여쭤보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진료를 했는데, 근데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. 경영 능력이라든지 리더십, 뭐 위기 대응, 아니면 또 숫자 계산,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담한 좀 비즈니스적인 결정력, 결단력,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, 제 성격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소심한 편이에요. 예를 들어 직원분이 실수를 하거나 뭐 제 기준과 조금 다르게 일할 때도 뭐 할 말을 할 땐 하고 그래야 되는데, 괜히 이 얘기했다가 직원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? 얘가 나한테 화나면 어떡하지? 이런 얘기했다가 우리 병원 그만두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부터 하다 보니까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결정하고 뭐 이러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소갈이하고 그냥 혼자 삭히는 날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이제 좀 키우려면
정말 사업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는데,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될까? 어떡하지?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, 저는 조금 리스키한 그런 거는 전혀 안 했었던 것 같고, 무조건 안전하게 무난하게만 가자, 그런 식으로 병원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한 가지 예를 또 들면,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는 많은 치위생사분들 부족 사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치위생사분들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, 또 치위생사분들 모셔오려면 정말 진짜 시간당 한 적게는 60에서 70달러, 뭐 많게는 80, 90달러, 진짜 시간당 10만원 가까이? 어떻게 보면 10만원 넘는 돈이죠. 사실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. 물론 치과 위생사분들, 우리 하이제니스트 분들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또 소중한 일인 거는 제가 잘 압니다만, 코로나 전에 저희 덴버 지역에서는 위생사분들 시간당 페이가 한 40에서 45달러 정도,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1.5배에서 2배 가까이 오르니까 진짜 큰 부담이었죠. 그래서 뭐 사람도 잘 안 구해지기도 했고, 그래서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. 치위생사분들이 하셔서 맡아주셔야 되는 그런 클리닝들, 스케일링들,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하고,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정말 정작 치과의사로서 봐야 되는 진료들, 그런 것들은 또 뒤로 밀리기도 하고 좀 힘든 순간이었죠. 제가 지금 이제 병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돌이켜보니, 그때 조금 위생사분들 인건비 좀 비싸더라도 어떻게든 모셔와서 제가 할 진료에 좀 더 집중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,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. 직원분들 좀 넉넉히 두고 인건비 좀 많이 나가더라도 그냥 이거 투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시기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병원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조금 컸었던 것 같은데, 그 마음 자체는 사실 뭐 나쁘진 않았지만, 사업이라는 거는 또 냉정하게 계산할 때는 계산하고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이고, 또 리스크를 어떨 때는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런 게 잘 안 됐고 아마 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, 여러분들이 진료를 아무리 잘하고 치과의사분들이 진료를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도 병원의 매출이라는 거는 매달 이렇게 오를 수는 없어요. 잘 되는 달이 있고 또 줄어드는 달이 있고, 또 신규 환자도 그래요. 신규 환자도 매번 이렇게 지난달에 30명 왔으면 이번 달에 40명, 50명 뭐 꾸준히 늘 느는 게 아니라 항상 잘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이런데, 제 성격이 예를 들어 뭐 지난달에 매출이 엄청 잘 나왔으면 이번 달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제가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그걸로 너무 제 자신을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.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? 신규 환자가 왜 지난달보다 적지? 매출이 왜 떨어졌지?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나? 그냥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이것 또한 역시 제 성격 탓인데, 조금 덤덤히 그냥 이번 달에 잘 되고 다음 달에 좀 안 되면은 그냥 그러려나 보다, 또 그 다음 달에는 더 잘 되겠지, 이렇게 느긋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. 저는 진짜 사업가는 아니구나. 그리고 또 개인 치과는 진료만 잘한다고, 성실하다고 막 잘 되는 게 아니고,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, 비즈니스 사업가적인 성격을 또 갖춰야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제 성격상 비즈니스는 내 길이 아니구나,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병원 정리하기로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 문제였어요. 사람 문제. 병원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 문제였는데, 사람 문제 중에서 환자분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한 20%였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한 80%, 어쩌면 또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, 요즘 치과계에서 인력난, 구인난 많이 심한데요. 직원들, 마음에 드는 직원 뽑기도 어렵고, 정말 내 맘 같은 그런 직원 찾기도 어렵고,
어떻게 해서 그나마 제일 좋으신 분들 채용해도 몇 달 안에 그냥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고, 제가 앞부분에서 코로나 시기에 제가 개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시기에는 구인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.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, 개원할 때 저도 아예 처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치과를 인수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원했던 거는 병원 인수하면서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, 병원 인수 작업이 끝나고 한 달? 두 달 정도 만에 거의 직원분들이 한 분 빼놓고 전부 다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힘들었는데, 저희 와이프나 아니면은 주변 선배분들은 그냥 이번 참에 물갈이 했다고 생각하고 새로 직원 보고 새 판 짜라, 그게 오히려 병원에 더 도움된다,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그게 사실 말이 쉽지. 닥터도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직원들까지 다 바뀌면 기존 환자들 다 떠나는 거 아닌가,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고, 또 코로나라 직원이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. 그리고 또 제 성격상 직원 없다고 그냥 손 놓고 병원 닫아놓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, 제가 프론트 업무부터 환자 준비, 그리고 환자분 나가고 나서 뒷정리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직원분들이 한 5명에서 6분 정도 필요합니다. 직원분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필요한데, 개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진짜 1, 2주 간격으로 다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.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만두셨고, 그리고 직원분들 새로 다시 뽑고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갈 때까지는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. 구인난도 구인난인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직원들 간의 갈등, 그리고 직원들 간의 드라마, 이런 것들, 그리고 그 갈등을 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원장이라는 자리는요, 여러분, 무조건 중간에 껴요. 한쪽 얘기만 들을 수도 없고, 또 어느 한쪽 감싸면 다른 쪽은 상처받고, 그렇게 하다 보면 병원 분위기도 무너지고, 그러다 보면 또 환자 응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딱딱해지고, 결국에 그 영향은 병원 전체에 돌아오고 또 병원 매출로도 또 이어집니다.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, 예전에 저희 치과에서는 목요일 아침마다 제가 직원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요. 메뉴,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시키라고. 한국의 치과들은 직원분들 점심 제공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거기에 비하면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사주는 건 사실 정말 작은 거죠. 근데 하루는 저희 어시스턴트 해주는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, 그 친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스타벅스에 무슨 사회적인 논란? 이슈?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,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스타벅스를 서포트하지 않고 스타벅스 싫어하니까 나는 목요일에 스타벅스 안 마시겠다,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원장 입장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내자고 하는 건데, 한 명만 또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스타벅스 말고 우리 다른 데서 마실까? 그렇게 얘기했는데, 또 거기서 저희 매니저 하시던 분, 앞에 프런트 업무라든지 환자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랑 한 2년 정도 같이 일하신 분인데, 그분은 또 난 스타벅스 좋아하고 스타벅스 아니면 또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직원들 사기 충전하자고 같이 힘내자,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건데, 별거 아닌 걸로 둘이 싸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, 진짜로. 그 커피 가지고 저희 매니저랑 어시스턴트 하는 친구랑 일주일을 싸우더라고요, 일주일을. 그리고 하루는 또 매니저가 인터넷에서 그 스타벅스에 관한 내용을 한 10장 정도 프린트해 와가지고, 이건 너가 틀렸고 잘못 알고 있는 거다,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, 아주.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랑 오래 일한 그 매니저가 단어 선택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세긴 셌어요.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못을 했었는데,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둘을 불러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중간에서 잘 화해시키려고,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
잘 화해하고 사과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, 그 어시스턴트 하는 친구는 아니 매니저가 나한테 이렇게 말 못되게 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이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,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이런 식이었고, 또 매니저 하는 그분은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 매니저고 우리가 같이 일도 더 오래 했는데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둘이 똑같이 사과하라고 하냐,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 달도 못 가서 둘 다 그만뒀어요. 둘 다 그만두고, 진짜 그게 커피 뭐라고, 그죠? 진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, 점심시간 거의 이제 또 다가오는데 진료가 아직 안 끝나고 환자 밀려있고 이러면 직원들 눈치 보이고, 또 직원들 스케줄 맞추느라 제가 진료를 줄여야 될 때도 있고, 또 여러분들 이거 많은 치과 의사분들, 특히 개원의로 일하고 계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, 신기한 게요, 직원들이 아프잖아요? 거의 대부분 월요일에 아픕니다. 참 신기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아프다고 병가 내는 건 거의 월요일입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 정말 스트레스였어요. 오늘 또 누가 그만둔다고 문자 오지 않을까,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, 내가 원장인데 직원들 항상 눈치 보고 직원들 그만두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또 오늘은 누구 눈치 봐야 될까, 또 오늘은 직원들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, 누구 안 나오는 사람은 없나,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 지치더라고요. 진료 보는 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그런 정신을 다른 데에다 이렇게 소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.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. 지난 5년 동안. 병원을 그만두기로 한 세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의 어떤 현실적인 한계? 그런 것 때문입니다. 병원 진료하면서 보험에서 나오는 진료 수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매년 고정비는 올라가거든요. 미국은 한국 의료보험이랑은 조금 달라서 치과 보험회사도 되게 많고 보험회사마다 책정된 진료 수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페이 안 올려주면 나 그만두겠다라고 으름장 놓는 직원분들도 많고요. 건물주한테 드리는 월세도 매년 한 3%에서 5%씩 올라가고 그러는데, 보험에서 저희가 받는 진료 수가는 거의 그대로이고 어쩔 때는 수가가 더 깎일 때도 있어요. 코로나 시기에 수가가 더 깎인 적도 있었는데, 그러면 보험 안 받으면 되지 않냐,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보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보험을 안 받겠다 하면은 보험 받아주는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가시거든요. 그리고 저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랑 관계를 그렇게 막 깊이 쌓을 시간도 없었고, 제가 보험 안 받으면 그분들은 그냥 다 떠나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가를 안 올려주더라도 그냥 보험 계속 받고 그랬었는데, 고정비용은 오르는데 진료 수가는 그대로 오거나 깎인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더 많이 진료하고 더 빨리 환자 봐야겠죠?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게 사람인지라 실수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할까봐 불안하고, 또 환자 스케줄을 많이 잡다 보면 또 환자 한 분 한 분 1대1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조금 잘 못하게 되고, 하루 종일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진료하면서도 나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까,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았어요. 매년 오르는 비용들 때문에 그 전과 같은 수익률이 나오려면 몸을 갈아서 넣어야 되는 게 참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러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기라도 해봐요.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은 늘 있는데, 제가 아프면 저는 1인 치과 병원이라 제가 아프면 병원은 무조건 닫아야 되고, 그러면 또 병원은 손해고, 그리고 또 지난 5년 동안 제가 주말 말고 휴가도 쉽게 쓰지 못했던 이유가, 병원 일주일 휴가 내면 한 달에 4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월 매출의 25%가 빠지는 거잖아요. 2주 휴가 쓰면 월 매출의 한 반 정도 타격이 있는 거고, 그래서 안 그래도 어디 휴가 가려면 비싼데
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휴가 가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힘드니까 휴가 가고 싶다, 좀 일 쉬고 싶다,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고, 또 막상 휴가를 쓰면 병원 걱정 때문에 마음껏 쉬지도 못했어요. 사실 일을 할 땐 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, 이것도 제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일할 때도 집중 못하고 쉴 때도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.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겠다,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,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도 정말 개인 치과는 힘든 일들이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상 보시고 혹시나 개원 준비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 희망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물론 힘든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페이닥터에 비해서 개원이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.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개원이의 장점 이런 것들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아직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개원을 못해서 혹시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보시고 용기 내시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렇게 개원하다가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개원 조금 늦어지거나 개원 안 하더라도 전혀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. 제 주변 분들은 제가 병원 판다고 말씀드렸을 때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,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걱정도 사실 많이 해주셨거든요. 너 나이 40인데 지금 이제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하냐,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.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뭔가 좀 바꿔야겠다라는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. 병원 정리하는 이 결정은 제가 절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. 그동안 병원에 쏟아온 시간, 돈, 노력,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조금 섭섭하고 마음 한켠이 아련해요. 저는 여기 덴버 제 치과에서 은퇴까지 할 생각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. 근데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는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또 저는 치과 의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. 애들이 어려요. 애들이 10살, 6살인데 무책임하게 그냥 나 치과 힘들어, 개인 치과 못 해먹겠어, 안 할래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제가 비록 개인 치과 병원은 그만두고 개원의로서의 삶은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경제 활동은 계속해야 되거든요. 경제 활동은 계속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의 새로운 출발이 궁금하시거나,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개인 병원 정리하고 뭘 하려고 개인 병원 팔았을까 궁금하시다면, 물론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병원 정리한 뒤에 제 인생 계획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람보그니였습니다.